가끔씩 사드립니다. 여름이 되고 이제 많이 이제 피곤해 하시면 옛날에는 저기 뭐죠? 우리나라에 무슨 이제 중요한 무슨 스포츠 경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올라가면 제가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분들이 우리나라가 이번에 몇 강을 올라갔으니까 학교론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 그 올라간 거랑 저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도 사야 되는 거라고 그래갖고 해서 몇 번 산 적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게 오후에 됐을 때는요,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거라도 있으면 그 순간은 그래도 조금 집중이 생겨요. 거기다 떨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39페이지 이제 가시면 투자 가치의 계산이 있는데, 이 자기자본 수익률은 나오면은 계산할 수는 있으시겠어요? 조금 아까 했던 거, 식사회적이나 했던 거. 항상 그거 나오면 여기 순영업소득이 이게 종합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서 뭐 빼주면 돼요. 자당수익 빼주면은 이게 지분수익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지분 투자액이 있잖아요. 이거 계산하면은 이제 바로 자기자본 수익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안에서 요거 줘요, 안 줘요? 요거 따로 줘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한 거대로 한다면 순영업소득이 2천인데 빌린 돈이 얼마냐면 2억 중에서 2억을 빌렸다 이거죠. 근데 이자율이 몇 프로냐면 6%. 그럼 26 하면은 얘가 얼마겠어요? 요 정도는 암산이 되잖아요. 그럼 2천에서 얼마 빼면요? 1200 빼면 그럼 남는 게 얼마? 800. 근데 내가 투자한 돈이 1억이니까 1억에 800 하면은 몇 프로? 8%. 이렇게. 여기 기출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종합수익을 놓고 종합수익에서 자당수익을 빼면 그게 지분수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분투자액에 대한 지분수익에 대한 대가가 자기자본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셨을 때 이렇게 그려서 여기 순영업소득 놓으시고 빌린 돈의 이자 계산하시고, 그걸 빼고 남는 게 내 지분에 대한 대가니까 지분투자액이 얼마냐는 것만 배열만 하시면은 바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해보시면 늘어요. 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 가면요. 투자 가치를 계산하는 거는요. 이거는 식이 간단해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을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시면 돼요. 요구 수익률로. 다만 이제 요 수익은요, 영구적으로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제 문제가 주어져요. 이것도 출제를 했던 선례가 있어요. 투자 가치도. 그럼 거기 보시면 매년 2천만 원의 확정적 소득이 영구히 기대되는 주차장 용도의 토지가 있다는 얘기죠. 국공채 이자율이 5%고 이 토지에 대한 위험 할증률이 3%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요구 수익률 있죠. 네,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돼 있어요? 위험 할증률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 무위험률이 주로 뭐 얘기하냐면 이게 국공채 이자율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물어본 게 뭐냐면 예상 수익이 얼마라고 줬어요? 2천이라고 줬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요구 수익률이라고 주지 않고 국공채 이율이 몇 프로? 거기 보시면 5% 줬잖아요. 위험 할증률이 몇 프로? 3%. 요거 두 개 합한 8% 있죠. 이게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게 100분의 8이니까 0.08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2천을 0.08로 할인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2억 5천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나오나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46번도 같은 거죠. 자, 2,100만 원이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국채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몇 프로냐면 4%죠. 위험 할증률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3%. 그럼 4에다가 3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7%인데 100분의 7이니까 0.07이겠죠. 그렇죠? 네. 그럼 2,100만 원을 0.07로 할인하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3억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는 식만 알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단 식을 모르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접해 보시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투자 가치 계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게 있죠. 기대 수익률 계산 정도는 뭐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이게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건요 두 가지거든요. 산술 평균하는 게 있고 가중 평균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산술 평균하는 거는 확률을 50대 50으로 주면은 이건 산술 평균이고 가중치가 틀리면은 이건 이제 가중 평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거기 47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000억 원의 부동산 펀드가 빌딩 ABC로 구성이 돼 있을 때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거기 보시면 그 빌딩에 보게 되면 A에서 100억을 투자했는데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 있어요? 6%. 그럼 이거는 계산하실 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000억 원의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ABC에 나눠서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총 투자액 있죠. 1,000억을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A는 100억에 6%면 얼마겠어요? 6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300억에 10%면 얼마겠어요? 그 다음에 600억에 12%면 얼마겠어요? 72억이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08억 나오겠죠. 네. 그러면 1,000억에 대한 108억이면 10.8%죠. 그렇죠?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 수익률만 물어보는 거예요. 표준 편차를 넣어준 건 뭐냐면요. 유인 지문이죠. 유인하기 위해서. 얘는 또 뭐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기대 수익률을 물어봤지. 그 표준 편차 값까지 구하라는 건 아니죠. 이게 학계론 계산 문제가요. 알면 되게 간단한데요. 풀어보기 전에는 이게 보면 이게 도대체 뭐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단련이 많이 되시면 편하신 거예요. 단련이 많이 되면 많이 풀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월달서부터 계속 OX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제를 계속 드리잖아요. 연습하시라고 자꾸.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그 유형을 다양하게 해서 막 풀어보신다고요. 유형을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푸셔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고요. 지금 그걸 다 소화하고 가셔야 돼요. 애들이 밤마다 문자 와요. 우린 언제 내보내줄 거냐고. 그러니까는 그거 빨리 순서대로 빨리빨리 내보내야 돼요. 그거 많이 풀어가지고 최소한 1,000문제 이상은 풀고 들어가셔야 돼요. 1,000문제 이상은. 일단 문제집 나중에 7월달에 문제집 풀면 이거는 뭐 120문제밖에 안 돼요. 일단 여러분들 매주 문제 드리잖아요. 그죠? 모의고사도 보실 거고 모의고사 한 번 보면 40문제짜리잖아요. 10번만 봐도 400문제예요. 그 문제집 하나 풀면 또 400~500문제 들어가 있어요. 그 선생들이 또 나중에 별도로 동영 모의고사에서 또 40문제짜리 또 한 5번 또 풀어요. 그럼 그게 또 200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문제장에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7월 달부터는 문제를 무진장에 풀면서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론 배웠던 거를 문제를 풀면서 또 가닥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 어느 정도 궤도로 올라가요. 그럼 나중에 문장을 딱 보면요. 다 어디서 많이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져요. 캐치하는 문제가 읽는 게 뭘 얘기하는지를 아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40분 안에 풀어가지고 60점 이상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 유리해요. 한 번이라도. 48번에 대한 거는요.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기대 수익률은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보면은 확률에 대한 것이 20, 50, 30이잖아요. 그죠? 근데 수익률이 8%, 12%, 4% 이렇게 주어져 있죠. 예, 그럼 원래는 이게 불황일 때 보게 되면 발생 확률이 몇 프로예요? 예, 20%고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8%잖아요. 원래는 이게 같은 100번율이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를 소수로 놓는 거예요. 원래 계산할 때. 근데 이거를 언제 이걸 소수로 바꿔서 계산하겠냐고요. 그냥 이럴 때는 그냥 곱하시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8에다가 20 곱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60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50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600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얼마 하면 12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더하시면 돼요.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880 나오나요? 그러면 8.8%죠. 그렇겠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 뭐 다른 확률 없고 그냥 그 발생 확률하고 수익률만 주어지게 되면 그냥 갖다가 뭐 하시면 돼요?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안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소수로 안 바꿔도 돼요. 그냥 바로 직접 대입해서 나온 수치에다가 점 하나 찍으시면 돼요. 아니면 880 구한 다음에 지문을 보면 얘하고 숫자가 같은 애가 있어요. 8.8%라고. 그죠? 그럼 걔를 찍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48번과 같이 출제했던 선례도 있어요. 숫자는 똑같진 않은데 그렇게 출제했던 선례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49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다뤄본 거죠.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확률을 50대 50으로 주면은 산술 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상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거 하실 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상가가 이렇게 보면 호황이고 불황일 때 확률이 각각 몇 프로씩 줬어요? 50%씩 줬으니까 얘가 16% 줬고 이때가 6% 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계산하려고 그러면 16%에다가 0.5를 해야 되고요. 6%에다가 0.5를 해야 되죠. 그러면 16%의 절반이니까 8%고 6%의 절반이면 3%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몇 프로다? 11%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6하고 6을 갖다가 더해버리는 거죠. 그냥. 더하면은 22가 나오죠. 22의 절반이면 11%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50대 50으로 줬을 때는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밑에 있는 오피스 있죠. 네, 오피스는 12하고 얼마예요? 4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12하고 4를 더하면 얼마겠어요? 16. 16의 절반이면 8. 그건 8%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저기 8하고 2가 될 거 아니에요. 8하고 2를 더하면 몇 프로예요? 10%. 10의 절반이면 5%. 그럼 얘는 5%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암산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계산기를 안 써도 되게끔.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죠. 50번 문제. 네, 50번 문제 보시면 거기 일단 수익률을 구하는 이건 포트폴리오 수익률 계산하죠. 근데 포트폴리오 수익률은요. 여기에다가 이제 구하고 난 다음에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에다 한 번 더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계산하시되 힘드신데 거기 보면은 A 부동산은 호황과 불황이 6대 4죠. 근데 확률이 50%잖아요. 그러면 6하고 4를 더하시면 돼요. 10이죠. 예. 10의 절반이면 얼마요? 10의 절반 5죠. 5. 옆에 보면은 비중이 20 있죠. 그럼 5 곱하기 20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논리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얘 조금 아까 우리 했던 거랑 거기 봐서 이제 A 부동산이 이렇게 있을 때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20을 줬죠. 비중을 주고 호황과 불황에 대한 것이 얼마를 줬냐면 각각 6하고 얼마 줬어요. 4를 줬는데 얘가 확률이 50%씩이잖아요. 그러면 6하고 4를 더하면 얼마겠어요? 10이죠. 10의 절반이면 5잖아요. 그 5에다가 20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100 나와요. 그죠? 그러면 같은 조건으로 B는 얘가 얼마냐면 30이죠. C는 이게 50이잖아요. 그러면 B는 보면은 8하고 4잖아요. 8하고 4를 더하면 10이죠. 12의 절반이면요. 6이잖아요. 그럼 6 곱하기 30 하시면 돼요.
그러면 180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10에다가 2를 더하면 12가 나오죠. 12의 절반이면 얘도 6이잖아요. 6 곱하기 50 하면 얼마 나와요? 300 나오잖아요. 그럼 다 더하면 얼마겠어요? 580이죠. 그러면 거기 숫자 같은 애 있죠. 5.8% 걔가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줬을 때는 그냥 놓고 그냥 비중 있어도 그냥 갖다 곱하기만 하면 돼요. 요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요 비중에다 한 번씩만 곱한다는 거. 그것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50대 50으로 주어지면 산술 평균한다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죠. 49문제에서는 틀린 건 5번이에요. 그 왜 5번이냐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기준으로 볼 때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기억하시나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지금 수익률 있죠? 수익률을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수익률에 대한 게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11%, 8%, 5%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표준 편차 계산하는 거 알려드렸죠? 기억하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 얘는 잘 되면은 몇 프로? 16%. 안 되면 몇 프로? 6%잖아요. 그러면은 편차가 몇 프로겠어요? 편차가 5%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해드렸잖아요. 얘가 지금 11%일 때 잘 되면은 몇 프로라는 거예요? 16%. 안 되면 몇 프로? 6%. 그러면 10이라고 6의 차이는 얼마겠어요? 5%. 10이라고 16의 차이는 5%. 그러니까 이 편차가 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표준 편차가 몇 프로? 5%. 근데 밑에 있는 애는 얘가 8%잖아요. 그죠? 근데 잘 되면은 몇 프로라는 거예요? 12%. 안 되면 몇 프로? 4%. 그럼 여기 편차가 4, 이 편차도 4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편차가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4%.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얘는 편차가 몇 프로예요? 4%고. 그럼 얘도 답이 나오잖아요. 5인데 잘 되면 8, 안 되면 2니까 편차가 몇 프로예요? 3%. 표준 편차 구했잖아요. 그러면 위험은 어느 게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두 개의 투자 대안의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서로 다른 애들끼리는 투자안을 선택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표준 편차도 작지만 모두 작아요. 위험도 작고. 얘는 수익은 크지만 모두 커요. 위험도 크잖아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5번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기준할 때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는데 지배하지 못하죠. 우리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요건은 이렇게 수익률이 있고요. 표준 편차가 있으면 얘가 만약에 수익률이 가령 예를 들어서 11%고요. 얘가 11%. 근데 편차가 얘가 예를 들어서 5%고 얘가 6% 그러면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애를 선택하는 조건이잖아요. 근데 얘하고 얘는 지금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표준 편차 정도는 계산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수업할 때 이거 그려놓고 한번 설명해 드린 거죠. 표준 편차의 개념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이거?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51번 있죠. 51번 같은 경우는 푸른 요령을 알려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여기 보면은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50대 50이죠. 불황과 호황의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잖아요. 그렇죠? 일대에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그랬어요? 다 더해서 나누기 4 하시면 돼요. 전체를 다. 그러니까 A부동산이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20과 70이죠. 그 다음에 B부동산이 10하고 30이잖아요. 그죠?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30 나오죠. 130 나누기 4 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 나와요? 32.5% 뭐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요령을 알고 있으면 답을 그냥 그죠? 복잡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다 더해서 나누기 4 하면 된다는 얘기죠. 수업 시간에 이거 푸는 요령 알려드렸었잖아요. 그죠? 모든 게 50대 50이면 다 더해서 그냥 나누기 4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령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50대 50이네 그러면 다 더해서 나누기 4 하면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또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A 부동산이 20하고 70이고요. 그 다음에 B 부동산이 10하고 얼마예요? 30이잖아요. 근데 황과 불황의 확률을 각각 50%씩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래 우리가 계산하면은 20하고 70을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90이니까는 나누기 2 하면 얼마 나와요? 45 곱하기 또 여기서 0.5 하면 되죠. 비중이 절반이니까. 그럼 계산하면은 22.5% 나오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얘네 두 개 더하면은 40이잖아요. 40인데 나누기 2 하면 얼마 나와요? 0.5 하면은 20% 나오잖아요. 20%인데 얘도 비중이 5%니까 20 곱하기 0.5 하면 10% 나오잖아요. 그럼 22.5하고 10 더하면은 32.5%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다 더해서 나누기 4 하면 바로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주는 거는 진짜 간단한 거죠. 요령을 아는 사람이면 그냥 바로. 네? 근데 이런 배열로도 한 번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는 분은 빨리 푸는 거고 모르는 분은 저렇게 다 계산해야지 이제 풀어내는 거고. 수업 시간에 저희가 이거 이렇게 할 때 산술평균, 가중평균 할 때 이거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수업할 때. 만약에 50대 50으로 주어지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죠? 근데 대신에 52번 같이 주어지잖아요. 이런 건 안 푸시는 게 나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그러냐면 자산 비중이 20, 30, 50 다 틀리죠. 근데 확률이 40대 60이라고요. 이렇게 나올 때는 다 계산해야 돼요. 그럼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뭐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물어보는 요건이 뭔지를 빨리 파악해서 얘는 그냥 일단 빼자. 그리고 이제 다른 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51번 같이 이제 풀었던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덤비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네, 풀기는 다 풀어요. 그런데 1분을 넘겨서 푼다고요. 왜냐하면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때 호황일 때가 20%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계산해야 되거든요. 확률이 40%니까. 그럼 얘 8% 나와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불황일 때가 또 있잖아요. 호황일 때가 이렇다는 얘기고 불황일 때는 몇 프로 나오면 10%잖아요. 그죠? 네. 근데 10%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또 60%잖아요. 그럼 얘는 몇 프로예요? 6%죠. 그럼 8하고 6을 구해서 더해야 돼요. 14% 구해놓고 이쪽에 자산 비중이 20%잖아요. 여기에 대한 0.1을 곱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이 값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한 2.8%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구해야 되면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일단 뒤로 빼고 나머지 다른 것부터 푸시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하려고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하면 또 10% 나오고 그 다음에 10%일 때 또 0.6이니까 얘 6% 나오고 그럼 두 개 더하면은 몇 프로 나와요? 16%. 여기에 대한 또 0.3을 또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6, 3, 18이고 3일은 3이니까 4.8% 뭐 이렇게 또 나오겠죠. 계산을. 그러니까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기출이에요. 이것도 51번은 기출이 아닌데 52번은 기출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출에서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줬다는 얘기는 시간을 뺏겠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걸려도 풀기는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빼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냥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응? 그래서 값을 도출하는 거를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시는 건 괜찮아요. 연습 삼아서. 근데 실질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거란 얘기죠. 마지막 것도 풀라고 그러면은 그거잖아요. 10%인데 이게 불황일 때가 호황일 때 확률이 40%니까 0.4면 이거 4%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일 때 얘가 대수 확률이 6%니까 그럼 얘는 또 4.8% 나오죠. 그러면 4%하고 4.8% 더하면 8.8%잖아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냐면 0.5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4.4%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그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일일이 계산 다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푸는 거는 이제 자꾸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어쨌든 좀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 있죠. 화폐 시간가치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회사원 A씨는 주택 마련을 위해서 매년 말 1천만 원씩을 적립하는 10년 만기의 정기적금에 가입했을 때요. 이자율이 연 10%라면 10년에 달성되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단 1 플러스 0.1의 10승은 2.5%로 가정한다라고 준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표현이잖아요. 매년 말 얼마씩이요? 몇 년간 적립했을 때. 그럴 때 이 돈의 합계가 얼마냐를 물어본 거죠. 그럼 이거 뭐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 자, 저희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연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총액 구할 때 쓰는 거예요. 합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감치인 개수하고 저당상수는 그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는 매년 얼마씩 1,000만 원씩 넣었을 때 이 돈의 10년 후에 가치가 얼마냐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총액을 구할 때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금의 내가 개수를 대입하라는 거예요. 매기간 불입하는 이 돈의 10년 후의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연금의 내가 개수 있죠. 공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자율이 10%라 줬고 기간 10년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바꿔버리면 얘가 0.1이고요. 1 플러스 0.1에 대한 10승 마이너스 1이라고요. 요게 식이.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 플러스 0.1의 10승을 우리가 일반 계산기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제자들이 그걸 준 거예요. 얼마라고? 2.5구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요게 2.5구로 줬다고요. 그럼 2.5구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1.5구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1.5구를 뭐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0.1로 나누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를 1,000만 원에다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나누게 되면 이게 15.5구인가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이거. 여기다 1,000만 원 곱하게 되면 거기 나온 것처럼 1억 5,900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것도 요령을 알면은 간단한데 문제는 이걸 알아야죠. 식을 뭐를 대입하는 걸 알아야지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실전에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기간을 20년을 준 거예요. 몇 년? 20년. 20년을 주고 단 1 플러스 0.1에 대한 20승이 있죠. 얘는 6.727호다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 1 플러스 0.1에 대한 몇 승? 이렇게 돼야 되는데 20승을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준 거라고요. 그러면은 0.1일 때 6.7275 있죠.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5.727호잖아요. 이거를 0.1로 할인하게 되면 57.27 나온다고요.
그래서 매기간 불입하는 금액에다가 50.27을 곱하면 금액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던 선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줬을 때 이거를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준다고요. 이렇게. 주지 않으면 우리가 계산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요령이라는 거죠. 1번이라는 게. 그러다가 그 문제가 나왔을 때 항의가 또 비팔쳤겠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난리 친 거죠. 그래서 기간을 짧게 준 거죠. 54번과 같이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 3천만 원씩 불입하는 정기 적금에 가입했다는 얘기죠.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3년 후 이 적금의 미래 가치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연금의 합계를 물어본 거잖아요. 총액. 그러니까 뭐를 대입하겠다는 얘기예요. 연금의 내가 개수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금의 내가 개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건 3년짜리이기 때문에 따로 안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0.1이고요. 1 플러스 0.1에 대한 3승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러면 1 플러스 0.1에 3승 있죠. 네. 우리가 1 플러스 0.1 하면은 1.1이죠. 네. 근데 2년 차가 되면은 1 플러스 0.1에 대한 자승이죠. 그럼 1.1을 두 번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0.1에 3승 그러면요. 1.1을 세 번 곱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1 플러스 0.1에 3승이라는 얘기는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1.331. 그러면 식을 바꿔주면 1.331에서 뭐를 빼란 얘기예요. 1을 빼란 얘기잖아요. 1을 빼면은 0.331이 나오죠. 이거를 0.1로 나누면 이게 3.31 나와요. 그러니까 3천만 원에다가 3.31을 곱하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끝에 게 30만 원 나오는 애를 찾으시면 돼요. 이게 30만 원 나오는 애 하나밖에 없죠. 걔가 답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굳이 뭐 여기까지 뭐 해달라고 주문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뭐 이것까지 다 해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은데, 다만 혹시 개수를 물어볼 수 있을 때, 개수를 구하는 거는 지난번에 요령을 알려드렸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구분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네? 여기 1이 뭐라고 그랬어요? 1이 원금이에요. 원금. 우리가 개수를 다 쓰면요,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여기가 미래 가치 구하는 거고요, 이게 현재 가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을 할 때 개수가 3개, 3개니까 6개죠. 근데 여러분 시험이 오지선다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5개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만약에 개수를 물어본다 그러면.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원금을 표시하는 1 있죠. 네, 이게 뒤로 나가 있으면 미래 가치 구하는 거예요. 원금을 표시하는 1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현재 가치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혹시 그게 생각이 안 나면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미래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미리 땡겨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기간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기간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무슨 가치 구할 때 쓴다? 현재 가치 구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혹시 개수를 물어볼 때 만약에 문제가 연금의 무슨 가치를, 미래 가치를 구하는 뭐 식을 구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미래 가치면은 현재 가치 나가는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5개의 지문 중에서 틀림없이 마이너스 n승이 들어간 애가 2개 있을 거라고요. 그럼 걔들을 빼면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제 연금을 구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얘네가 연금을 구하는 공식인데, 연금을 구할 때는 이자를 표시하는 R이 분모로 들어가요. R이 밑으로 가면은 뭐 구하는 거다? 연금 구하는 거예요. 뭐 구한다? 연금.
그래서 혹시 개수를 가지고, 근데 솔직히 물어볼 만한 개수는 혹시 저당상수 정도 구하라고. 예. 근데 이것도 그게 이론이어 가지고 제가 여기다 문제를 안 넣었어요. 이론이어 갖고 문제를 안 넣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문제도 여러분들이 아마 접하게 되실 거예요. 나중에 혹시 복잡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네 다섯 개 중에서 식이 좀 틀린 애가 하나 있으면 걔가 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요령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보면 찍을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나올 거라고 봐요. 네? 그게 계산적이면 여기다 넣고 했을 텐데 계산 논리는 아닌 거예요. 원리를 알면 그냥 찍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보완을 해드릴 테니까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해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래도 기본 요령 몇 가지는 알려드려서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시라고 할 테니까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부담은 안 느끼셔도 돼요. 그죠? 네. 자주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계산 문제가. 그 다음에 거기 55번에 가면요.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매년 연말 2,000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다는 얘기죠. 이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같은 금액이 반복이 되더라도요. 이렇게 주어질 2년짜리 주어졌을 때는 출제자가 이거를 대입해서 구하라는 논리는 아니라고요. 이게 마이너스 n승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돼요. 마이너스 n승을 없애려고 그러면 이게 분의 1로 바뀌는 거예요. 분수가.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은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돼 있죠. 마이너스라는 것이 분의 1이라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없애려면 얘가 수식이 분의 1로 이렇게 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없어지려고 그러면 얘가 분의 1이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그럼 일반 계산기로 그거 계산한다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2년짜리 나왔을 때는 그냥 1년씩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매년 연말 얼마씩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은 얘가 1 플러스 0.1이잖아요. 그죠? 10%니까. 그럼 이거 1.1로 할인하는 얘기예요. 할인하면 얼마 나오냐면 1818원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2년 차 때 2000인 거는 1 플러스 0.1에 대한 자승이죠. 그럼 얘를 1.21로 할인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면은 이거 할인하면 1652원 이렇게 나와요. 요거 계산하시면 1818원 나오고요. 얘 계산하면 1672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할인하면 1년치, 그 다음 뭐 2년치.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3471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문제 조건은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3,400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가시면은 56번에 보면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이거 작년 문제잖아요. 그럼 이거 할인율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할인율 구할 때 걔가 할인율이 7%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7%면은 1 플러스 0.07이라고요. 100분의 7이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07이 있죠. 이거 5번 곱해야 돼요. 이거. 5번 곱하시면은 1.402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1억 원을 갖다가 1.402로 할인하시게 되면 7,100 얼마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10만 원짜리는 반올림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답을 갖다가 7,100만 원 준 거예요. 이게. 이거를 몇 번 곱하라고요? 5번 곱하시면은 1.40이 나와요. 그러면 1억 원을 갖다가 1.402로 할인하면은 7,100 얼마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이게. 설마니 5년짜리까지 줄지는 몰랐어요. 잘 줘야 한 3년 주지 않겠나 그랬더니 5년까지 준 거죠. 근데 뭐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니니까.
나오나요? 이게 계산할 때 또 잘 하셔야 돼요. 1.0 곱하기 했을 때 그 5번을 찍을 때 숫자를 조금이라도 잘못 찍으면 중간에 숫자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7번에 가시게 되면요. 잔금 비율 구하죠. 무슨 비율 구한다? 잔금 비율. 잔금 비율 자, 여러분들 잔금 비율 구하는 거 혹시 해본 거 기억하시나요? 잔금 비율은 1 마이너스 무슨 비율로? 상환 비율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상환 비율을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이고요. 모르면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융자금에 대한 융자 뭐예요? 잔금이 있죠. 네, 이거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요 논리인데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n년이라는 게 있고 n-t년이 있죠. 그러니까 n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 대출기간. 전체 무슨 기간? 대출기간. n-t년은 뭐냐면 남은 기간. 남은 기간. 그러니까 t라는 게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15년 만기로 돈을 빌렸어요. 근데 몇 년이 경과했다는 거예요? 5년이. 그러면 전체 대출 기간은 얘는 15년이죠. 근데 얘는 15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5를 빼면 얘는 10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15년의 연금의 현가계수, 얘는 10년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 조건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연리 10% 5천만 원을 융자받은 경우에 5년 후 융자 잔고를 계산하기 위한 잔금 비율 주어졌죠. 근데 단 10%월 복리로 연금의 현가계수가 5년, 10년, 15년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5년의 기간 중인데 몇 년이 경과한? 5년 후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분모는 몇 년짜리 들어가면 돼요? 15년. 15년이니까 15년의 연금의 현가계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93.0574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0년의 연금의 현가계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75.67116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계산하면은 0.8 나와요. 80%.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냥.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잔금 비율을 계산해서 이렇게 깔리게 되면은 여기 분모는 전체 대출 기간을 대입하면 되고요. 분자에서 n-t년이 뭐냐면 남은 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기간. 그러면 전체 대출 기간에서 남은 기간을 계산하면 남아있는 잔금을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기출에서는요. 이 배열을 물어봤어요. 이거를 올바르게 대입한 게 뭐냐. 근데 우리는 이거를 계산해서 80% 이렇게 계산한 거고. 그죠? 그때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줬다고요. 쓰러뜨려서. 이렇게. 그러면 어느 게 답이겠어요? 뭐 1번이잖아요. 그랬잖아요. 애들 서 있으면 다리 걸어서 쓰러뜨리면 머리 무거운 애가 앞으로 쓰러진다고. 뭐 위에는 앞으로 꼬꾸러지니까 얘가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죠. 얘가 1번이 답인 거죠. 그때도 이렇게 줬던 거예요. 이렇게. 잔금 비율 구하라고. 이게 이 잔금 비율 구하라고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선생들이 문제 한번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분모는 전체 대출 기간 집어넣으면 되고요. 분자는 뭐를 계산하면 돼요? 남은 기간. 남은 기간. 만약에 대출 기간이 20년인데 10년이 경과했다면 20에서 10을 뺀 나머지 10년에 대한 기간만 대입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뭐 저기 이것까지 다 해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나온 게 2번밖에 없잖아요.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끼리 할 때는 이거 안 넣었었어요. 안 넣었는데 이제 이게 나오니까 단락별로 다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얘는 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옆에 그 현금 수지 있죠.
예, 걔는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현금 수준은 어떤 형태든 간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서 벌써 또 3시 다 돼가고 있어요. 또 쉬어야 돼요. 큰일 났어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또 뭐 어쨌든 간에 해봐야죠. 여기 투자론만 지나면 조금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금융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의외로 계산하기가 좀 더 쉬울 수 있으니까요. 금융에서는 그거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원리금 구하라는 거 하고 최대 융자 가능 금액이 있죠. 네, 그거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요령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간평에 대한 거는 다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할 수 있으실 것만. 왜냐하면 간평은 대부분 이 계산 문제에 대해서 나오면 조금 응용적인 사례가 많이 있어요. 간평은.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도 있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 정도만 이런 요령으로 알고 계시고 이거는 푸는 건 이렇게 푸는 건데 이것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될 거예요. 이따가 아마 간평 푸시면은 아 저거를 어떻게 풀어? 뭐 이렇게 하셔도 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참고하시고.